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반 율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초급 2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입문 1부터 시작해서 입문 1, 2, 초급 1, 초급 2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서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진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지려면 끊임없이 조금씩 한 단계씩 어려운 것들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더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고 여러분의 실력이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시작에 앞서서 딱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끝맺음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초급 2를 듣고 있는 초급 2를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마지막까지 끝낼 의지가 정확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 15강 내용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정말 끝끝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여러분. 보통은 다들 그냥 하다가 그만둬요. 끝까지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 끝까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휘부터 먼저 볼게요. 어휘는 펑짬입니다, 여러분. 짬이라는 건 우리 못짬, 100살 때까지 못짬 해서 짬을 뭐라고 하죠? 100이라고 하죠. 100. 그렇죠? 펑은 뭐죠? 분이에요, 분. 그래서 베트남은 이렇게 우리 이런 분수 같은 경우를 한국은 2분의 1로 읽지만 베트남은 1분의 2로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분을 뭐라고 읽어요? 원래 펑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 펑짬은 뭐냐면 요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예요?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펑짬이란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라는 의미도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0% 하면 50%. 자, 100% 하면 100%. 우리 공부했었죠? 기억하시고요. 펑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수업 때 뭐예요? 저를 보셔야지 딴 데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nhìn cô 저 보시고 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캥 이게 칭찬하다예요. 그쵸? 캥거루 너무 귀엽다. 하고 여러분 칭찬했어요. 캥거루 귀엽죠? 그렇죠. 이게 칭찬하다. 애를 장음 처리해야 돼요. 캥 아니고 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 이거는 선물하다. 누군가 저한테 땅을 선물해 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갖고 싶어? 땅 선물해 줘. 땅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 땅 갖고 싶네요. 땅 이게 뭐라고요? 선물하다라는 뜻입니다. 땅. 오케이. 자, 그래서 땅 기억하시고 냐더입니다. 냐더. 여러분 더 이거는요. 어떤 신이나 혹은 조상을 우리가 모시고 받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상을 모시고 신을 받드는 그런 집이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성당이야 교회예요. 베트남은 프랑스 그 식민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당이나 천주교가 많이 전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베트남의 냐더는 성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냐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팝 아니에요. 여러분 팝송도 아니고 팝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팝이라고 해서 팝은 여러분 법이에요. 법. 실제로 법을 베트남에서 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프랑스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법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팝이 프랑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펑짬 캥 땅 냐더
nhà thờ, Pháp, Pháp 입니다. 자, tiếp tục xây dựng. 오케이, 여러분. 요거는 응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입을 다물어야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얘가 조금 이렇게 벌려요. 어쩌. 그래서 혀로 이렇게 발음을 강하게 내줘야 돼요. 영, 여 발음이 나야 됩니다.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영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맞는 발음은 아니에요. 정 안 되면이라는 얘기했죠, 제가 분명히.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영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영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짓다, 구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buil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써이라는 거는 짓다라는 뜻이고요. 써이영 두 단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써도 된다라는 뜻인데요. 써이는 정말 짓다라는 뜻이지만 영은 사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가지고 어떤 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다라고 하거나 구축하다라고 할 때는 써이 하나만 써도 의미가 되긴 하지만 영 하나만 쓸 때는 이건 좀 세우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짓다 구축하다라고 할 때는 써이 영을 쓰거나 써이 하나만 쓰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넘 하면 그죠. 닫다라는 뜻입니다. 닫다. 화가 나지만 문을 덤덤하게 닫다. 그죠. 문을 쾅 닫으면 안 돼요. 덤덤하게 닫아야 돼요. 넘끄입니다. 자, 그 다음에 nghỉ. 여러분, 일단 이 성조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한 성조죠. 쉬다. nghỉ, 이렇게 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xây dựng, 이 발음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 딴 데 보지 말고 제 입모야. 성조. 그렇게. nghỉ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국어로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능동태라는 건 내가 어떤 능동적 내가 하는 거죠. 먹는 거, 그쵸? 공부하는 거, 가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제가 누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마주친 건 뭘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일이 행해지는 거죠. 그런 걸 수동태라고 하죠. 제가 이제 만약에 배가 아팠거나 눈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파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막 아프려고 제 몸을 때리는 게 아니죠. 뭐예요? 스스로 이런 상태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수동태, 내가 수동적으로 그 상황을 겪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수동태라고 하고요. 또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칭찬을 하는 건 능동이에요. 내가 칭찬을 하는 거니까. 근데 칭찬을 받았어요. 이건 뭘까? 이건 수동태예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찍는 게 아니라 어머 스타일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찍힘을 당했어요. 이건 뭐예요? 수동태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고장나는 것도 수동태. 그 다음에 벌을 주는 거 말고 벌을 받는 것도 수동태. 혼내는 거 말고 혼나는 것도 수동태. 그렇죠? 만나게 되다도 수동태. 그렇죠? 그 다음에 칭찬하다 말고 칭찬받는 것도 수동태. 이런 걸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그 동작을 받아버리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이 수동태가 긍정수동태와 부정수동태로 나눠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즉 긍정적인 사건이나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는 뭔가 평이한 사건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어가 이야기를 할 때 륵을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거, 할인받는 거, 우대받는 거 다 긍정적이죠,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건들. 그리고 또 긍정, 부정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만나게 되는 거. 친구를 만나게 했어요. 이건 부정과 긍정이 없는 이야기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우리가 늑을 써요. 자, 우리 늑 언제 배웠죠? 뭐뭐 할 수 있다에서 배웠지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맞습니다. 자, 그럼 부정수동태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당할 때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픈 건 담배예요.
아픈 건 당하는 거잖아요. 사고 난 거, 고장 나는 거, 그러니까 벌 받는 거, 혼나는 거, 뭐 이런 거 다 모두 다 be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동사 뒤에다가 늑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치가 달라요. 이 위치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늑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늑 이렇게 동사 앞에 늑이 붙이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긍정 수동태가 되더라. 자, 이걸 바로바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만나게 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륵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나다는 뭐요? 갑이에요. 만나게 되다는 륵갑. 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륵갑 누구누구. 자, 여러분 원래 주어가 있겠죠. 내가, 나라는 주어가 어때요? 일단 매우 기쁘다고 하죠. 일단 핵심은 전 매우 기뻐요. 뭘 하게 돼서 매우 기쁘냐면 이 A라는 걸 하게 돼서 매우 기쁜 거예요. 그래서 rất vui 매우 기쁩니다. 륵갑 만나게 돼서 누구를?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상대 호칭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nice to meet yo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해볼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죠. Em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Em rất vui. 저 너무 기뻐요. được gặp cô. Em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할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뻐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오케이. 동생을 만나서 기쁘다. rất vui được gặp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형을 만나서 기쁘다.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인받다요. 자, 할인하다가 뭘까요? giảm 할인하다인데 할인받다는 được giảm 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본인이 20% 할인받았대요. 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할인받았다. 주어 다음에 수료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할인받은 거예요. 얼마를? 20%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Em được giảm 20% 20%. 자, 이게 퍼센테이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Em được giảm 20%. Em được giảm 20%. Em được giảm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짬 아니고 펑짬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수동태는 뭘 붙이면 돼요? 륵을 붙이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륵 A 동사 이 개념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나 20% 할인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저분한테 20% 할인받았어. 저 직원분한테 20% 할인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 건물은요, 1900년도에 지어졌어요. 이렇게도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그냥 깔끔하게. 이 건물은요, 정도전에 의해서, 정약용에 의해서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상이 생기는 거죠. 나 칭찬받아서 너무 기뻐. 이런 게 아니라, 칭찬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 엄마한테 칭찬받았어. 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해준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았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칭찬받았다?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럼 누가 칭찬해 준 거야? 엄마가 칭찬해 준 거야. 이렇게 대상이 명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할인받았고 이렇게 대상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어는 수동태를 먼저 능동태화를 해야 돼요. 능동. 그러니까 누가 그 동작을 하는지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보실게요. 칭찬하다가 캥이에요. 그럼 칭찬받다는 늑캥이에요. 늑캥. 그쵸? 근데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많이 쓰냐면 내가 em được khen cô 이러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쓴다고요? em được khen c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틀린 거야. 왜냐면 나는 선생님을 칭찬받았다. 아니죠. 선생님을 칭찬받았다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동화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동태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풀어줘요? 칭찬받다가 아니라 칭찬하다로. 자, 그럼 누가 칭찬할까요?
선생님이 칭찬해요. 그냥 먼저 칭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주체가 칭찬하다. 선생님이 칭찬한 걸 누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받게 됐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한테 칭찬받았어. 그럼 누가 칭찬한 거야? 엄마가 칭찬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능동화시킨 다음에 그걸 이 A란 사람이 받았다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look A 동사는 A한테 이거를 받게 됐다. A한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Em được cô khen. Em được cô khen. 뭐예요? 선생님이 칭찬하는 걸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Em được cô khen. Em được cô khen. 또 해볼게요. 선물 받다. 제가 뭐 선물 받고 싶다고 했어요? 땅 선물 받고 싶어요. 근데 선물하다가 선물 받다는 đượ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리한테 선물 받았대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물하다로 일단 다시 바꿔야죠. 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누가 선물한 거예요? 유리가 땅 선물했어요. 맞죠? 무엇을 선물했을까요? cái này. 유리가 이걸 선물했는데 그걸 누가 받게 된 거예요? 이 동생인 내가 늑 받게 된 겁니다. 이걸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늑을 이렇게 DC나 DK로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Em được Yuri tặng cái này. Em được Yuri tặng cái này. Em được Yuri tặng cái này. được A 동사, A한테 동작을 받다. Em được Yuri tặng cái này.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능동태 한 다음에 거기다가 늑을 붙여줘서 쓰는 게 사실 더 맞아요.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머리 아플 때는 그냥 em được cô khen 한 문장을 갖고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Em được cô khen. Em được Yuri tặng cái này.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긍정수동태만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지금부터 회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티 투어를 신청해서 가이드를 만나서 도시를 구경할 예정이래요. 안녕하세요. 가이드분이 얘기하는 거죠. 오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anh. 안녕하세요 오빠. 굉장히 기뻐요. 만나게 돼서 A. 그래서 rất vui được gặp A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A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보지 마시고요.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했더니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한 번 더.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투어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프랑스에 의해서 1800년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일단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다? 성당이다. 그러면 주어가 이것이고요. 수어가 이다예요. 이다. 그래서 đây là nhà thờ. đây là nhà thờ. 이게 성당이에요. 주어, 수어. 이것은 무엇이다? 성당이긴 성당인데 프랑스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프랑스가 지은 거죠. 언제? 1800년도에 지었어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이 성당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늑 A say 영이란 표현 앞으로 엄청 많이 보게 되거든요. 늑 A say 영은 A에 의해 지어졌다.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이건 성당인데 프랑스에 의해 지어진 성당. vào năm 1800 숫자 하셔야 돼요.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자, 이건 성당이다.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언제? vào năm 1800.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랩와. 그러면서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종문을 줄여서 우리 문이라고 많이 쓴다고 했죠? 우리 vào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được không? 여기에 늑과 이 늑은 달라요. 이거는 뭐뭐 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전혀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랩과
mình vào được không? 오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đây là nhà thờ.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하시면 돼요. 이건 성당이다. đây là nhà thờ. 프랑스한테 지어졌다.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따라 하셔야 돼요. vào năm 1800. ồ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ồ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들 더 많이 말하셔야죠. 아니요. 오늘 문 닫았어요. 자, 야, không 이래요. 오늘, hôm nay. 자, 문을 덤덤하게 제가 닫으라고 했죠. 어떻게요? hôm nay đóng cửa à? 네, 아니요. 이제 이거는 그냥 네라는 표현은 그냥 습관처럼 그냥 쓰는 추임새일 뿐이고, 아니요. 오늘 đóng cửa à? 뭐뭐 했다. 그죠? 이건 경어체죠. đóng cửa à?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했더니 vậy à, vậy à. 그렇죠? thế à, 그래요? 그렇죠? tiếc, 아쉽다. 너무 아쉽네요. tiếc quá.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vậy à, tiếc quá. vậy à, tiếc quá.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ạ. vậy à, tiếc quá. vậy à, tiếc quá.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오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chào em, rất vui được gặp em. 자, 이것은 성당이다. đây là nhà thờ. đây là nhà thờ. 자, 프랑스에 의해 지어졌어요. được Pháp xây dựng. 너무 의존하지 말고 듣고 따라하세요. được Pháp xây dựng. 언제? vào năm 1800. đây là nhà thờ. được Pháp xây dựng vào năm 1800. 너무 예뻐요.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đẹp quá. mình vào được không? dạ không. 오늘, hôm nay, 문 닫다, đóng cửa à? dạ không, hôm nay đóng cửa à? vậy à, tiếc quá. vậy à, tiếc quá.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베트남어로 사용해 볼게요. 자, 요즘 회사가 바쁜지 남편이 주말마다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쉬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당신 쉬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주말이 뭘까요, 여러분? 고이똥이에요, 고이똥. 근데 이번 주말이니까 고이똥나이. 자, 쉬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nghỉ 하나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회사에 의해서 쉬게 되거나 나라의 어떤 공휴일에 뭐 지정이 돼서 쉬게 되거나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회사를 완전히 그냥 내가 그만두는 거 말고는요. 이렇게 휴가를 받고 뭔가 쉬게 되는 걸 được nghỉ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cuối tuần này 이번 주말에 anh được nghỉ không? được nghỉ 쉬게 됩니까?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không?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không?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쉬게 되는 걸 được nghỉ 기억하시고요. 다행히 이번 주에는 쉰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말에 나 쉬어. 어떻게 한다고요? cuối tuần này 나 쉰다. anh được nghỉ. cuối tuần này anh được nghỉ. 자,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는데 회사에는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겠죠. 자, 누구누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가 뭐라고요? rất vui được gặp 뭐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được gặp 말고 일하게 돼서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rất vui được làm việc 일하게 되다. với 누구랑? các anh chị. 형 누나들과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rất vui được làm việc với các anh chị. Em rất vui được làm việc với các anh chị. Em chào các anh chị. rất vui được làm việc với các anh chị.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좀 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늑 동사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뭐하게 되다. 긍정수동태였죠. 그래서 cuối cùng em được gặp cô. cuối cùng, 마침내. 결국. 저는 được gặp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을. 전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anh được đi Việt Nam rồi. 나 được đi 가게 됐어, 베트남. 나 이미 그렇게 가게 되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 베트남 가게 됐어. anh được đi Việt Nam rồi.
ăn được đi Việt Nam rồi 이렇게 뭐뭐하게 되다 수동태, 긍정수동태를 쓸 때는 동사 앞에 뭘 붙인다? được.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늑이 동사 뒤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Chị không gặp được anh ấy. không 뭐뭐 được. 뭐뭐 할 수 없다. 나 못 만났어. 만날 수 없었어. anh ấy. 나 그를 못 만났어. 그를 만날 수가 없었어. Chị không gặp được anh ấy. Chị không gặp được anh ấy. Anh đi Việt Nam được. 자, 뭐요? 베트남 갈 수 있어. 나 베트남 갈 수 있어. 요런 의미도 있고 또 문장 안에 따로 동사가 없을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늑이 받다 혹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냥 늑만 해도 되다. 돼요. 이건데 em được 10 điểm. 저는 10점. 10점을 받았어요. 점수 얘기할 때 늑이란 표현을 써요. em được 10 điểm. 저 10점 받았어요. 베트남에서는 10점이 100점입니다, 여러분. 10점이 만점이에요. 만점. 오케이. 100점이에요. em được điểm cao.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em được điểm cao. 이렇게 받다,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bây giờ chúng ta sẽ làm đúng hay sai. OX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을까요? đúng, 맞습니다. 항상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할 수 있다는 요거고 하게 되다는 요거다. đúng hay sai? 아닙니다. 이런 거꾸로죠. 할 수 있다는 동사 뒤에, 하게 되다는 동사 앞에였어요. 자, 띠태요. 직원분한테 할인받았어. 요거예요. đúng hay sai?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직원을 할인받았어지 직원한테 할인받은 게 아니죠. 자, 일단 할인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체가? 직원이죠. 그래서 직원이 giảm giá 할인해 준 걸 내가 받은 거라서 chị được nhân viên giảm giá 죠. chị được nhân viên giảm giá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가 좀 어려운 듯 하지만 그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해는 되고 좀 단순하고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이게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먼저 한국어로 잘 이해가 돼요. 칭찬하다, 칭찬받다, 혼내다, 혼나다, 아프다는 거고, 고장, 그런 것도, 깨트리다도 수동태고, 그 다음에 만나다, 만나게 되다, 찍다, 찍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능동이랑 수동을 한국어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좀 하실 때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우리 부정수동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꼭 복습하고 문제 푸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자, 시작 잘했으니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mọi người.